자, 안녕하십니까. 호동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난리가 났었고, 이번 주 월화 수도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난 한 주였습니다. 어, 지난주 한 주 동안만 외국인들이 37조 원을 매도를 했고, 이번 주도 만만치 않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5월 내에 거의 40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나 뉴스들 보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외국인 한국 시장 떠나는 거냐?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 도망쳐라. 다들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 수급 데이터를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신호가 보입니다. 외국인들이요, 한쪽에서는 무섭게 던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 무섭게 쓸어담고 있는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잡주가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와 업황이 밑바닥부터 짱짱하게 받쳐주는 종목들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폭락 속에서도 남몰래 사고 있는 핵심 종목 3가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골랐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되는 가격대인지 아주 깔끔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큰 그림부터 좀 보고 가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판이 깨지는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환율 문제, 정책적인 노이즈, 그리고 그동안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에 대한 추세적인 비중 축소라는 부분이고, 이 3가지가 일시적으로 겹치면서 벌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로 예시로 우리 외국인 수급부터 조금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나 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지난 3월 한 달 동안 얼마나 팔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3월이 아니죠, 5월이죠. 자, 5월 4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중심으로 4조 4천억 원 가량 팔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이러다가 진짜 주식시장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외국인들 왜 이렇게 계속 파나요? 언제까지 팔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고요. 그리고 2026년 정확하게 1월 들어서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의 규모를 보게 되면 112조 원을 팔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112조 원인데, 자, 외국인들이 112조 원 팔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매도 규모고, 이 정도면 하락장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단적인 예시를 좀 하나 들면은 2020년 우리가 상승장이 나오고 나서 2021년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규모가 25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62조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대폭락장 당시 비교를 했을 때 금융위기보다도 지금이 더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하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지?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게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매도량, 매도에 대한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한국 증시의 외국인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연간 외국인들의 비율을 보게 되면 지난 2024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로 8월부터 12월까지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전체 비중이 32%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2024년이 32.21%밖에 되지 않았고 2025년은 4월까지 하락을 하다가 4월 이후로 12월까지 상승을 했는데 당시 외국인들이 비중이 36% 정도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2026년 5월 20일 기준으로 5월 19일 기준으로 2026년 외국인들의 비중이 몇 퍼센트입니까? 9.33%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비중이 역사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 대비 대한민국 주식을 갖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거고,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결국 주식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밑에서 사왔던 물량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더 추가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중이 높아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비중이 높아진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이 36% 정도 전후를 가지고 비중을 유지했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36%까지 줄여가는 데 있어서 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서 하락할 거야 라고 파는 게 아니라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느냐, 삼성전자를 이번 달만 19조 원을 팔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이번 달 들어서 20조 원을 팔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주가가 상승하고 지금 단기 조정이 나왔을 뿐이지 주가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규모적으로는 많이 팔고 있지만 결국 이거를 내려 파는 게 아니라 이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의 주식시장의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펀더멘탈 실적에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뜻인 거죠. 결국 지금 우리 진짜 고수들은 이럴 때 뭘 보는지 아십니까? 매도는 모두 보지만 매수는 안 본다라는 점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이 막 지금 흔들거리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금 비중을 축소하는 와중에도 어떤 종목을 사는지, 이 거대한 외국인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추적해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시장을 이끌 치트키, 주도주가 있는 곳이거든요. 자, 서론이 길면 지루하니까 실제로 수급과 업황을 모두 통과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 삼성 SDI,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에코프로, 대우건설, 미래에셋증권, 두산 같은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는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원전 종목들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우리 기관계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관 투자자들이 받으면서 삼성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엔진, 현대자동차 같은 종목을 사고, 거기에 기관계 중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경우는 삼성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 산일전기 이런 종목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공통적인 분모는 반도체, 2차전지, 전력기기, 조선업종 요렇게로 나눠지는데 이들의 공통분모가 다 AI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곳이 전력기기를 먼저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전력기기를 선택을 했느냐? 실제로 지금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산일전기, 세명전기 같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금융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기관계 수급들 중에서도 사모펀드 수급이라든지 이런 종목, 이런 주체들이 꾸준하게 누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흘러내릴 때도 이 종목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확하다 못해 폭발하는 업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하잖아요.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력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랑 사우디의 데이터 센터 짓느라 난리인데 정작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기기가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력기기 회사들 수출 데이터를 보면 그래프가 하늘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결국 차트인데 최근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5월 고점 대비 최근 들어서 15%에서 한 20%가량 조정받은 종목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종목들은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시장 대비 약한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도 안 되고 신규 매수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4월에 강했던 종목 중에 최근 조정이 짧아야 됩니다. 짧다라는 거는 첫 번째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지 않거나 두 번째 주봉상에서 최소한 10주선을 깨지는 않는 주가 차트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주봉상 추세가 깨지지 않는 종목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주봉상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10주선 이동평균선을 깨지는 않는 종목 위주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추세가 살아있고 주봉상 정배열이고 기존에 거래가 썰리면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보다 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특히 3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아니라 15%에서 20% 조정받은 종목들은 좀 건전한 조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저점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우리가 전력기기들 접근하는 방식을 좀 고려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전력기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안에 바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원, 발전기가 필요한데 SOFC라고도 하고 또는 엔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SOFC라고 하면은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한선 엔지니어링이나 그 외에도 조선 엔진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종목은 한화 엔진이라는 조선사이지만 조선 엔진 기업이고, 최근 들어서 이 조선 엔진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엔진으로 납품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주변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철저하게 찌라시나 뉴스를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매크로와 연결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챗 GPT로 검색 한번 할 때마다 구글에서 검색할 때보다 전력이 10배 정도 들어갑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지어놓고 보니까 발전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원전을 짓자라고 보니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신재생이라고 하더라도 태양광이 2년, 풍력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니 조선 엔진이라도 갖다 쓰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엔진을 또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중심에 하나 엔진과 STX 엔진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종목들도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 맛집입니다. 5월 20일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왔고, 그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주요 세력으로 계속적으로 좀 수급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팔면서 외국인들이 밑에서부터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 지난 4월 저점 대비 고점까지는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지금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과 함께 조정을 받는 건데, 자,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모든 종목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전에 강했던 종목, 대표적인 주도주라는 종목이 시장이 조정 준다고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곧 죽어도 주도주고, 이 주도주들이 고점 대비 15%에서 20%가량 조정을 받았다면 그 정도는 아주 양호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주봉상 10주선을 깨지 않는 애들이 주도주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화 엔진도 역시 10주선을 지지받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아주 추세적으로 강한 차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들도 역시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앞에 두 종목과는 조금 결이 다른 바로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아주 큰 대형주가 아니라 그 옆에서 알짜배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소부장 기업인데요.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 요즘에는 노조 파업 때문에 노이즈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조정을 받거나 횡보할 때 그 생태계 안에서 진짜 실적이 튀어오르는 알짜배기 중소형주들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진짜 내 계좌를 불려주는 건 이런 알파 종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로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 종목 중에서 HBM에 이제 특화되어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급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느린 상태고, 느리다 보니까 계속 공장을 증설해야 되고 계속 라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부장 기업들도 열심히 부품이나 장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 특히 삼성과의 좀 더 뭐랄까요, 관계상 더 근접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이 대형주 뺨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표적인 한솔아이원스라는 종목, 바로 이재용 회장의 고모님이 바로 한솔그룹의 또 임원이시죠. 그래서 이 한솔아이원스를 보게 되면 이전의 추세를 전혀 깨지 않고 최근 조정에서도 아주 견고한 흐름과 함께 저점을 아주 일치해서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추세를 명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최근 들어서 5월에 시장이 조정 줄 때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다라든지 이 추세를 깨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요즘 들어서 추세가 깨지면서 이렇게 강하게 하방 이탈을 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강하게 하방 이탈을 한 종목들은 반등을 하더라도 이전의 추세를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강했던 종목 중에서 추세적으로 조정이 짧고 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런 한솔아이원스도 명확하게 추세를 지키고 있다라는 점은 분할 매수의 관점에도 역시 유효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3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경고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 우리 회사도 AI 합니다. 우리도 전력망 사업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 띄우는 사기꾼 같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2차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 당시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저때 당시에 고공행진을 할 때 전혀 2차전지 사업을 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우리도 2차전지 사업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이글이라고 불리는 종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기 불판 회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2차전지 리튬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띄웠다가 결국은 지금은 거래 정지와 상폐 수준을 밟고 있고, 금양이라는 기업이 몽골에다가 뭐 광산을 지금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광산 발굴하게 되면은 리튬의 가치가 뭐 시가총액이 얼마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실제로 이 기업이 매출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못 나올 거고, 예상했던 매출이 뭐 몇백억 몇천억 정도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매출은 2억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유상증자 때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뒤통수를 쳤고, 거래 정지됐다가 5월 20일 바로 수요일 기준으로 상폐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한마디로 진짜 수혜주와 가짜 수혜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짜 수혜주와 가짜 수혜주를 구분하는 세 가지 딱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 실제로 찍히느냐인 겁니다. 단순히 사업 목적에 이 사업을 추가했다라는 뜬구름 같은 소리 말고 분기보고서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제로 늘어나는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할 거다. 그때 그걸로 주가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결국 주가는 박살이 납니다. 자, 둘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사야 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 테마주에는 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셋째, 차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한두 번 급등하고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는 종목은 100% 설거지입니다. 자, 우상향 정배열을 유지하는지를 꼭 보시면서 투자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세 종목, 깐깐하게 세 가지 기준을 다 통과한 종목들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 편안하게 분석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시장 도망칠 때가 아니라 그들이 던지면서도 몰래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들을 길목에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진입 타이밍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요일 오후 2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